예비고일 문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공방전입니다. 원래 공방전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결석이 조금 있어서 공방전을 찍어서 올리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방전이라고 하는 작품의 작가는 임춘입니다. 임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과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비판적 태도로 세상을 본 사람이 임춘이에요.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양을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 작가의 특성을 알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작가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임춘입니다. 임춘이라고 하는 작가가 공방전이라고 하는 작품도 지었지만 국순전이라는 작품도 짓게 되는데 공방전이나 국순전이나 주인공을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공방전이나 국순전은 둘 다 주인공을 비판하고요, 주인공을 경계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하는 게 임춘입니다. 그래서 임춘이라고 하는 작가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글의 갈래, 오른쪽 작품 개관 보세요. 갈래는 가전인데 이 가라고 하는 글자는 거짓 또는 가짜라는 말이고요. 이 전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 본받을 만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이야기를 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두 글자, 이순신전, 세종대왕 전처럼 독자들이 또는 후대의 후손들이 본받을 만한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것을 전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일대기라고 하는 건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일대기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일대기가 나오면 시간의 흐름 같은 말, 일대기적 구성 같은 말, 추보식 구성 같은 말,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일 거야. 시간의 흐름, 일대기적 구성, 추보식 구성, 순행적 구성. 뒤에 나와 있는 말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특이사항은 없겠죠. 근데 가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거짓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렸다라고 단순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가전이라고 했을 때 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라고 하는 글자를 붙였냐면, 여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의 형식을 빌려 허구성을 바탕으로 창작한 문학이 가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렸다면 가라는 글자는 빠질 거야. 그런데 사물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방법은 당연히 의인법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표현을 할 건데 형식은 전, 일대기를 그린다. 그리고 소설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허구성인데요. 허구성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로 상상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작했다. 이게 바로 가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이 공방이라고 하는 게 주인공인데, 이 공방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근데 과거의 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엽전이라고 설명을 하죠. 엽전. 돈을 주인공으로 의인화해서 임춘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작품이 공방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과 돈이 만나면 비리가 판칠 거야. 뇌물도 주고 문제도 생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요. 사람들이 돈만 밝히고 생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도 나올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나오는 게 공방전이 될 거고요. 이 가전이 나오면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얘들아, 신라시대 때 화왕계라고 하는 작품을 배웠어. 이 신라시대 화왕계라고 하는 작품은
설화라고 하는 갈래에 들어갔었고 꽃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작품이 화한계였죠. 배운 작품이니까 연결을 지어볼게요. 그러면 이 화한계가 가전이라고 하는 얘는 어느 시대냐면 얘들아 고려시대거든요. 고려시대 때 쓰인 가전으로 영향을 주고 이 가전이 조선시대 때 의인화 소설 또는 같은 말 의인체의 소설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가전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에서 필수 문학으로 뽑히는 이유가 조선시대 때 사물이나 동식물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의인화 소설의 중간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교량 역할. 즉 화한계라고 하는 설화와 조선시대 소설을 이어주는 교량, 같은 말 다리 역할하기 때문에 공방전이 중요하다. 됐죠? 오른쪽 갈래 보시면 가전, 성격 보세요. 풍자적 그리고 교훈적 동그라미 쳐보시면 가전은요 독자들에게 교훈성을 또는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자주 나와요. 계세증인. 계세증인이라고 하는 건 경계하다, 세상을, 징벌하다, 인간. 세상을 경계하고 인간을 징벌하는 게 계세증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너네 이거 주의해, 너네 이거 경계해야 돼 라고 교훈을 주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벌하는 거죠. 이게 교훈성을 나타내는 가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자성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의적이라고 하는 말 돌려 말하기라고 했으니까 특이사항 없을 거고요. 주제, 돈이 우선시되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 아까 봤던 거죠. 임춘이라고 하는 작가는 현실, 세상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니까 주인공으로 형상화되는 것들은 다 부정이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국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공이 술입니다. 술. 그래서 국순전은요. 임춘이 쓴 작품이기 때문에 술의 폐해를 지적해요. 한 술 먹고 깽판 친다, 술 먹고 싸운다 이런 것들이 있죠. 특징 1번 일대기적, 전기적, 순차적. 돈을 의인하여 사회상을 비판한다. 3번 밑줄 돈의 폐해에 대한 폐해라고 하는 두 글자는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밑줄 작가의 비판적인 인식. 별표시 10개짜리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가전체 문학, 즉 가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교재에는 생략됐어요. 마지막 부분에 항상 어떻게 끝나냐면 사신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끝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사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사신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은 여기 뒤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는 빠져 있지만 고등학교에 나오는 모든 가전은요 중간 부분이 생략되더라도 이 부분은 절대 생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알고 계셔야 가전을 배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서 생략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본문 가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공방의 조상은 조상 체크해 보시면 여기서도 가전체 문학의 특징을 좀 알 수 있는데 가전체 문학은 항상 시작하는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가계가 나와요. 가전체를 시작할 때 항상 가계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가족 관계를 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지도 또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종이를 가계도라고도 설명하거든요. 알고 계시면 되고 가전체 문학을 공부할 때 어렵지만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공방이라고 하는 걸 지금 돈이라고 제가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공방이라는 두 글자를 돈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접근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편해지실 겁니다. 공방의 조상은 즉 돈의 조상은 밑줄 수양산 속에 살다가 돈이 산 속에서만 머물렀다니까 화폐라고 하는 것이 유통되지 않았다. 과거에 돈이라고 하는 게 없었을 때는 물물교환을 했죠. 단순하게 자급자족했을 거야. 그 시절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살다가 황제 때 밑줄 처음 세상에 나왔다. 즉 화폐가 유통되었다.
아버지 천은, 야, 돈의 아버지는 당연히 돈이겠죠. 돈의 아버지가 뭐 책상이 될 수는 없을 거야. 주나라 대제 일을 맡았다. 공방은 여기서 작가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세모를 치고 갈게요. 공방은 세모 치시고요. 밑줄. 생김새가 밖은 둥글고 구멍은 모나게 뚫렸다. 밑줄 쳐보시면, 즉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의 이중적 성격이 될 거야. 둥근 모습, 그리고 모난 모습, 네모난 모습. 그럼 결국 여기서는요, 돈이라고 하는 대상의 성격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외양, 묘사를 통한 간접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외양 묘사를 통한 간접 제시. 그럼 여기서 외양이라고 하는 건 겉모습이 될 거고, 간접 제시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 영상 공동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렬이가 화가 났다. 화가 났다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감정을 바로 알 수 있거나, 창렬이는 착하다라고 말한다면 성격까지 바로 파악이 가능할 거야. 그런데 창렬이가 책상을 발로 찼다. 그럼 창렬이가 책상을 발로 차는 모습을 묘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성격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책상을 찼지라고 물음표가 생길 거야. 그럼 저 사람이 책상을 발로 찬 이유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 다혈질이어서 그래, 아니면 저 사람은 기분 좋을 때 책상을 발로 차는 성격이래, 기타 등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간접 제시라고 설명을 하고요. 왜 얘들아 돈이 이중적이냐면, 동그란 모습도 있고 네모인 모습도 있다라고 해서 이중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예민하지 않고 대화로 무언가 갈등을 해결하거나 성격이 원만한 사람들은 성격을 동그라미로 그리고요, 좀 각지거나 모난 성격을 네모라고 그려요. 여기서 말하는 이중적 성격도 긍정적인 성격과 부정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그림을 그려봐. 동그라미와 네모가 있다. 그럼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엽전 모양이 되겠죠. 엽전 모양. 그는 때에 따라서 변통을 잘한다. 한 번은 한나라의 벼슬하여 홍유경이 되었고, 오왕 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나라의 권리를 혼자서 도맡아 부렸고, 방은 여기에 붙어서 많은 이익을 보았고, 무제 때에는 온 천하의 경제가 말이 아니었고, 나라 안에 창고가 온통 비어 있었대.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네요. 임금은 이를 보고 몹시 걱정했다. 방을 불러, 방세모. 여기서 말하는 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공방을 불러 벼슬을 시키고 부민으로 삼아서 그의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염철승 아래 보시면 소금과 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소금과 철도 의인화시키고 있다. 함께 조정이 있게 했다. 이때 근인 방을 보고 항상 형이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럼 결국 소금과 돈이 끼리끼리 같이 다닌다. 유유상종. 그럼 작가는 소금과 철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문제에 나왔을 때 세모 쳐놓고 접근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나 볼게요. 방은 방 세모 쳐야죠. 밑줄. 성질이 욕심이 많고 비루하고 염치가 없었다. 그럼 결국 돈이 가지고 있는 돈에 부정적인 성격이 될 거고,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문장을 읽으면 그 주인공의 성격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니까 직접 제시. 그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술자가 돈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부정적으로 보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겠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랑스러울 거야. 근데 막말로 내가 상대방이 부정스럽다면, 상대방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해도 짜증나게 보이겠죠. 이런 부분들. 그런 사람이 이제 재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다. 그는 돈의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다루는 법을 좋아하여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앞에 가로 열어보실게요. 지금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의 폐해, 문제점이 나올 거야. 같이 보자. 그는 백성으로 더불어 한 푼 한 리의 이익이라도 다투고 한편 모든 물건의 값을 낮추어
곡식을 몹시 천한 존재로 만들고 재물을 중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밑줄 자기들의 본업인 농업.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업인 농업이라고 한다면 당시 과거에는요 농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버리고 산업공상의 맨 끝인 장사에 종사하게 하여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가로 닫아 보시면 여기서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과거에는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가 있었어요. 산, 농, 공, 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라고 하는 건 선비야. 양반. 반면에 양반 다음에 높으신 분이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요 이 농사라고 하는 걸 나라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바로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여기서 돈을 만지는 직업은 가장 하다못해 상이죠. 얘가 바로 장사치예요. 돈에 미쳐서 나라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농사꾼들이 상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나라의 경제가 또는 나라의 구조가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나라의 근본을 무너지게 하는 게 돈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보고 강간들이 상소를 하여 잘못이라고 말했지만 임금은 말을 듣지 않았다. 방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지금부터 돈이 권력이랑 만나서 사회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방은 또 권세가 있고 귀한 사람을 몹시 재치있게 잘 섬겼다. 즉 이런 어떤 말이냐면 돈을 가지고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뇌물지면서 아유 형님 잘 봐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돈을 내고 벼슬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활성화됐을 거야. 과거제도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과거를 보고 벼슬을 갖고 싶어. 근데 돈은 많아.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대리시험을 보내는 거죠. 이런 상황들. 그들의 지위에 자주 드나들면서 자기도 권세를 부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등에 업고 벼슬을 팔아 승진시키고 갈아치우는 것마저도 방의 손에 매이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 한다하는 공경들까지 모두들 절개로 굽혀 섬기게 되었고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뇌물을 수없이 받아서 뇌물의 목록을 적은 문서와 증서가 산처럼 쌓여 그 수를 셀 수 없이 되었다. 바로 닫아보시면 여기까지. 사회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사회가 문란해지는 모습을 풍자하였다라고 설명으로 특이사항은 없겠죠. 그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는도 앞에 바로 열어보자. 여기는 다 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풍자하는데 돈의 속물적 근성. 이 글자 속이야 속. 돈만 밝힌다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더 중요한데 살아가면서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돈을 우선시하는 사회의 모습 때문에 속물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데 가나거나 잘나거나 못난 것을 관계하지 않는다. 아무리 시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졌다면 모두 함께 사귀어 통한대. 거리를 돌아다니는 나쁜 손님들과도 어울려 바둑도 두고 투전도 한다. 바로 닫아보시고 이렇게 남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말했다. 공방의 말 한마디 황금 백금만 못하지 않다. 즉 돈이 짱이다. 돈이 짱이다. 원제가 왕위에 올랐다. 공우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이 공우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돈의 폐해를 지적하는 사람이 공우인데요. 얘가 바로 작가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거야. 작가와 입장이 동일하니까. 공방이 어려운 실책을 오랫동안 맡아보는 사이에 농사가 국가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고 장사꾼들의 이익만을 두어해 주어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쳐서 국가나 민감할 거 없이 공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뇌물이 성행하고 청탁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고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온다라고 한 것은 주역에 있는 분명한 경계입니다. 그를 파면시켜서 욕심 많고 비루한 자들을 징계하세요. 정권을 잡은 자중에는 공량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와 관련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사와 관련된 학문을 쌓아 정계에 진출한 사람이 있었는데 군자를 맡은 장군으로 변방을 막는 방책을 세우려고 했다.
방해하는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서 조언했고 임금은 이들의 말을 들어서 마침내 방은 조정에서 쫓겨나는 몸이 되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 장 넘겨보시면 뒷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고 여기 어휘다지기라고 나오잖아 얘들아. 여기 있죠. 여기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 얘가 나와요. 사신은 이렇게 말했다. 이러면서 이 부분에서 작가의 생각과 교훈을 주기 위한 개세증인의 끝판왕의 내용이 그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그 부분이 마땅히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적어 놓으셔요. 여기다가 사신은 이라고. 그래서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또는 작가의 입장을 표현하는 부분이 사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단골 문제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방전이었습니다.